안녕하세요. 프리다이빙 강사 마대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드밴스 레벨 3에서 배우는 생리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드밴스 과정에서의 생리학은 레벨 2에서 배웠던 내용을 좀 더 깊게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리뷰하는 그런 역할도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일단 혈액의 성분, 그 다음에 확산의 원리, 그 다음에 심장 혈관 기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초과호흡 이런 내용을 얘기해 볼 건데 앞에 세 가지 카테고리보다는 초과호흡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깊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혈액의 성분. 혈액은 우리 몸의 어떤 체열이나 어떤 영양분들을 운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혈액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장, 혈소판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적혈구는 저희가 레벨 2 초급 과정에서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이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산소가 소비가 돼서 생성이 되는 이산화탄소는 또 혈액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 이제 혈장에 의해서 운반이 되죠. 그래서 산소가 충분한 그런 혈액은 약간 붉은빛을 띠고요. 그리고 산소가 부족해진 그런 혈액은 푸른빛을 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입술을 봤을 때 입술이 펄해지는 것, 푸르스름해지는 것을 보통 청색증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어떤 산소의 부족의 결과로 이 청색증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추울 때 몸이 추워졌을 때 모세혈관의 수축으로 또 입술이 펄해지는 그런 부분도 이제 청색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드밴스 과정에서는 좀 더 깊은 소심을 들어가기도 하고 좀 더 오랫동안 숨 참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버디를 볼 때 다이버가 수면에 올라와서 어떤 회복 호흡을 하는 과정 중에 입술의 색깔이 약간 푸르스름해진 상태에서 다시 붉은빛으로 돌아온다면 정확하게 회복 호흡을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근데 입술의 색깔이 빨리 돌아오지 않는다면 회복 호흡을 좀 더 유도해서 호흡을 정확하게 해서 산소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버디로서 역할을 해주는 것도 이제 저희가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레벨 2 과정에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는 과정 중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우리의 폐를 거쳐서 혈액 속으로 이동되고, 또 혈액 속에 있던 이산화탄소는 다시 폐를 거쳐서 배출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페퍼라는 그런 위치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위치가 서로 교환이 되는 그런 위치인데, 기본적으로 산소가 폐포에서 혈관으로 넘어가는 그 원리는 뭐냐면 저희가 확산이라고 해요.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가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그런 성질을 얘기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흐르는 그런 이동의 결과가 이제 확산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확산은 기체의 밀도, 기체 농도가 높은 쪽에서 기체 농도, 밀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기체의 자연적인 성질이다. 그래서 폐포라는 그 공간에는 산소 농도가 높고,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모세혈관에는 산소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소 농도가 높은 폐포에서 산소 농도가 낮은 혈관으로 산소가 이동이 돼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산화탄소 농도는 우리 몸을 한번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폐 쪽으로 오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높고 상대적으로 폐포 안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혈관에서 이제 폐포 쪽으로 이산화탄소는 이동한다. 그래서 산소는 폐포에서 혈관으로 이동하지만 이산화탄소는 혈관에서 폐포로 이동한다. 이렇게 어떤 기체의 농도 차이에 의해서 서로 위치가 교환되는 또는 기체가 이동하는 성질을 확산이라고 하고요. 우리 몸도 그런 기체가 이제 필요하죠. 산소가 필요할 때 이런 확산의 원리에 의해서 산소를 공급하고, 또 우리 몸 속에서 과도하게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다시 확산의 원리에 의해서 배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폐에서는 확산의 원리에 의해서 혈액 속으로 산소가 이동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공급받은 산소는 혈액의 어떤 순환 과정에 의해서 우리 몸은 곳곳으로 전달되는데, 그것을 보통 심장이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심장 혈관기관이라고 해서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심장을 거치는 혈액들이 우리 몸으로 공급이 되고, 또 우리 몸을 한번 거친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와서 다시 폐를 통해서 이제 산소를 공급받고 다시 또 심장으로 이동하는 이런 어떤 순환 과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폐가 있고 심장이 있고 우리 몸이 있으면 폐를 한번 거치면서 산소를 공급받은 혈액은 심장을 거쳐서 다시 우리 몸으로 보내지고,
우리 몸에서는 그 산소를 소비하죠. 그러면 산소 농도는 좀 줄어들 거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발생되기 때문에 증가돼요. 우리 몸에서는 그런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변하고 그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가요. 심장은 다시 그 혈액을 이제 폐로 보내주고 폐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또 산소를 받아들이죠. 이런 일련의 순환 과정을 이제 심장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초과호흡이라는 얘기를 하죠. 저희가 레벨 2 수업할 때도 초과호흡, 하이퍼벤틸레이션, 과도호흡 이런 말을 쓰면서 초과호흡을 하면 좋지 않다라는 말을 하게 돼요. 초과호흡을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손끝 발끝의 저림이라든지 입술의 저림, 혀에서 느껴지는 어떤 쇠맛, 피맛, 어떤 비릿한 맛, 교제에 나오는 병적 쾌감 이런 증상을 느낄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숨 참기를 하기 전에 초과호흡을 하게 되면 그런 증상을 느낄 거고 그런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숨 참기를 이어가는 것은 어떤 저산소증 또는 블랙아웃의 위험을 좀 증가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초과호흡을 했다는 어떤 판단을 하고 숨 참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준비호흡을 제대로 해서 이런 증상이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숨 참기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초과호흡을 하면 이제 안 된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왜 안 되냐면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생리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초과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떨어짐에 의한 어떤 호흡 충동을 프리다이버가 겪지 못함으로 인해서 본인도 모르게 무리한 다이빙을 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초과호흡은 뇌로 가는 혈관의 크기를 수축시켜서 작게 만들어서 혈류의 이동을 줄어들게 만든다. 그래서 뇌가 필요한 양의 산소를 공급받기가 어려워진다. 때문에 블랙아웃이나 어떤 저산소 증상이 빨리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또 하나는 심장박동수를 빠르게 만든다. 맥박수가 빨라짐에 의해서 어떤 긴장 이완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긴장감을 유발시키고 심장이나 근육이 더 많이 움직이다 보니 산소도 많이 소비할 수 있다라고 여기까지 얘기하는 게 보통 레벨 2에서 얘기해요. 레벨 3 과정, 어드밴스 과정에서는 하나의 더 개념을 얘기하는데 그게 보호 효과라고요. 보호 효과는 뭐냐면 우리가 초과호흡을 하게 돼서 체내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떨어지면 혈액이 약간의 알칼리성으로 넘어간다. 이런 혈액의 알칼리성이 이루어졌을 때 산소와 어떤 헤모글로빈 사이에 결합력이 강해지고 이게 결합력이 원래는 그렇게 초과호흡을 하기 전보다는 초과호흡을 했을 때 더 강해짐에 의해서 산소가 원래 분리가 돼서 세포 조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분리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혈액에는 어떤 산소 농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포 입장에서는 산소를 잘 전달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러다 보니 어떤 우리 몸에서는 산소를 정확하게 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초과호흡을 하면 이런 보호 효과에 의해서 산소의 전달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어떤 블랙아웃이라는 저산소 증상이 정상 상태로 호흡했을 때보다 더 빨리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 이제 초과호흡이에요. 그래서 프리다이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레저를 이제 즐기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위험성을 안고 굳이 다이빙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초과호흡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과호흡을 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병적 쾌감, 약간 붕 뜨는 황홀감, 또는 이제 입술 주변의 저림, 혀의 반마비 상태, 혀에서 느껴지는 어떤 쇠맛, 피맛, 어떤 비릿한 맛, 손끝 발끝의 저림 이런 증상, 내가 느낌이 있다면 내가 초과호흡을 했구나라고 판단하시고 숨 참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어떤 프리다이빙 하는 과정 중에 숨 참기의 시간을 좀 늘리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 연습이에요. 그래서 연습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어떤 숨 참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이산화탄소 훈련 테이블을 진행해라라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내성을 높인다. 내성을 높인다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우리 몸속에 계속 축적이 되게끔 만들어서 이산화탄소가 증가됐을 때 찾아온 어떤 불편감, 호흡 충동에 대한 경험을 자꾸 쌓아라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훈련 테이블을 진행하고 이 훈련 테이블에 대한 작성법이라든지 훈련 방법은 어드밴스 과정에서 이제 목표로 하는 교육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는 긴장 완화 능력을 높이세요라고 해요.
힘을 빼고 긴장을 푸는 연습을 하라고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어드밴스로 올라오신 분들은 뭐 프리다이빙이라는 걸 안 해본 건 아니잖아요. 한 번은 경험을 해보고 뭐 수심도 다녀왔고 이런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드밴스 과정을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 트레이닝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다이빙을 하기 전에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지 말고 머릿속으로 어떤 식의 다이빙을 할 건지 어떤 다이빙을 할 건지 미리 한번 상상을 해보고 그걸 예측한 상태에서 다이빙 하게 되면 좀 더 긴장을 잘 풀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어떤 기술을 향상시켜라. 저희가 물론 레벨 1이나 레벨 2 과정을 거치면서 발차기 하는 거, 뭐 입수하는 거, 또 호흡하는 거, 압력 평형하는 거, 이게 뭔지는 배웠지만 아직까지는 그 횟수나 어떤 연습 과정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그 과정을 내가 배운 것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저희들은 숙달이라고 해요. 숙달은 뭐냐면 내가 의식하지 않고 몸이 그냥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저희가 뭐 가령 예를 들면 걸어갈 때 다리를 걸으면서 걸어갈 때 뭐 발을 하나 뻗어가지고 발 뒤꿈치를 대고 발 앞끝을 대면서 앞으로 나가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걷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걷기를 하는 것뿐이지. 그게 숙달된 상태의 어떤 근육 움직임이에요. 프리다이버들이 잘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하지. 그래서 그런 어떤 기술을 내가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생각, 머릿속으로 어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이빙 한다는 것은 아직은 조금 내가 경험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별 생각 없이 덕다이빙도 하고 발차기도 하고 팔동작도 하고 이퀄라이징도 하고 있어. 그럼 어느 정도 숙달 과정으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들은 프리다이빙을 배우고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그런 연습 과정이 필요하므로 내가 계속적으로 똑같은 동작을 많이 해주면서 숙달을 목표로 이제 다이빙을 즐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생리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물론 생리학에 대한 내용은 레벨 2, 초급 과정에서도 다루긴 하지만 레벨 3에서는 초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뭐 보호 효과라는 부분도 있었고, 이제 초급을 하면 안 돼 생리학적인 이유 4가지 정도로 설명드리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런 생리학적인 내용을 내가 잘 알고 다이빙 한다면 내가 실제 다이빙 했을 때 느껴진 어떤 몸의 반응들을 이제 예측을 하고, 이거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이빙 할 때 좀 더 편안하게 다이빙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한번 다이빙 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한번 영상을 보시고 다이빙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기초 생리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영상으로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살펴보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